연립 1차 방정식 활용. 자, 세 번째 거 1번 문제 볼게요. 12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명수와 준하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한대요. 자, 여기에 명수가 있고 여기 준하가 있어요. 네, 여기가 12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주보고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에서 이제 만난 거겠죠. 자, 그러면 명수랑 준하가 있는데 명수는 시속 2km, 준하는 4km로 가고 있어요. 준하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xy,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은 명수가 간 거리가 x, 준하가 간 거리가 y니까 두 사람 거리 합치면은 12km가 되는 거고, 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 거니까 두 사람의 시간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엮어보면은 얘는 4를 곱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입해서 마무리해보면은 3x가 12니까 x가 4가 되고 y는 8이 나옵니다. 준하가 걸은 거리, 준하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8km. 마주보고 출발해서 만난 거면 이 두 사람의 시간이 같아요. 2번도 같은 문제죠. 2400m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나요. 자, 종훈이, 현정이 이렇게 있고 2400m 떨어진 데서 출발해서 만나요. 그러면 종훈이가 간 거리랑 현정이가 간 거리의 합이 2400m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훈이, 현정이. 종훈이는 분속 90으로 걷고 현정이는 70으로 걸어요. 자, 두 사람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간을 xy라고 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두 사람 거리의 합은 2400이고요. 시간은 똑같죠?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만난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푸는데 자, 요 y에다가 x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160x가 2400이고 자, 16으로 나누면은 x가 15가 나오네요.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분속이죠, 단위가. 그러니까 15분. 3번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또 마주보고 가서 만나네요. 여기가 현지, 시원이. 현지는 시속 4로, 시원이는 시속 6으로 가요.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xy,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15km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15km가 되는 거겠죠? 시간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식에 12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3x는 2y가 나오고 자, 요거는 이제 2배 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여기 2y에다가 이제 3x를 대입하면은 5x가 30이니까 x가 6이 나옵니다. 자, x6을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y는 9가 나와서 현지가 걸은 거리 답은 6km가 되네요. 4번 달리기를 합니다. 정민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경희가 나오네요. 정민이는 초속 6m로
경희는 정민이보다 30m 앞에서 초속 5m로 출발합니다.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 XY,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경희는 정민이보다 30m 앞에서 출발한대요. 자, 여기 경희가 있고 정민이가 있는데 경희는 30m 앞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요이 땅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난 거죠. 경희의 거리는 5y였고요. 정민이의 거리는 6x였어요. 그러면 정민이가 걸은 6x는 경희가 걸은 거에 30m까지 추가해줘야겠죠. 6x는 5y 플러스 30이다. 맞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 y에다가 이제 x를 대입하면은 x가 30, y도 30이 나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출발한 지 몇 초 후냐? 답은 30초 후다. 그 다음에 5번. 가람이가 집을 출발한 지 30분 후에 동생이 따라갔어요. 가람이랑 동생이 있네요. 가람이는 시속 3으로 걷고 동생은 시속 6으로 걷는데요.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 시간을 XY라고 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가람이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30분 뒤에 출발해서 둘이 만난 거죠. 가람이의 시간은 x고요. 동생의 시간은 y예요. 그러면 가람이의 시간은 동생 시간에 30분을 더해줘야겠죠. 자, 근데 단위가 시속이기 때문에 30분 시속으로 맞춰줍니다. 60분에 30, 2분의 1 시간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집에서 출발해서 만난 거니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얘 나누기 3 해서 가지고 오면 x는 2y예요. 그러면은 위에 x에다 2y를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y가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 x는 1이죠. 구하라는 건 가람이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냐고 했으니 가람이가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1시간 후가 됩니다. 6번. 형이 학교를 향해서 걸어간 지 20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형을 따라갑니다. 자, 형과 동생의 속력이 각각 분속 60, 분속 300이에요.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데서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간 거리는 각각 일정하겠죠. 근데 형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20분 뒤에 출발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형이 간 시간은 X분이고 동생은 Y분 간 거니까 형의 시간은 동생 거에 20분을 더해줘야겠죠. 단위가 분속미터니까 플러스 20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리 구한 거 나누기 60 해서 가지고 오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4y가 20이고 y가 5가 됩니다. 그러면 x는 25가 되겠죠. 구하라는 건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동생의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분이 됩니다. 분속미터니까요. 분으로 마무리.
7번. 둘레 길이가 900m인 트랙을 따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 트랙.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면 두 사람 거리의 합이 운동장 한 바퀴 900m다.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자, A는 분속 80m로 B는 분속 100m로 걷는데요. 자,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거리가 XY.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두 사람 거리의 합이 900m 한 바퀴고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곳에서 만났으니까 시간은 같겠죠? 자, 그럼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 이제 400을 곱해서 가지고 오면은 5x-4y는 0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4를 곱해 가지고 오면 자, 두 개를 더할게요. x가 400이고 y는 500이 나옵니다. 자, A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00m. 8번. 둘레의 길이가 1.6km인 호수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돈대요. 자, 방금 했잖아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는 합친 게 한 바퀴인데요. 자,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건 한 사람이 이만큼 갈 때 한 사람은 이만큼 가서 둘이 뺀 거가 한 바퀴가 되는 거죠. 많이 간 친구 거에서 적게 간 친구 거를 빼면 적게 간 친구 요만큼 간 거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데 그게 한 바퀴니까요. 반대 방향이면 합친 게 한 바퀴, 같은 방향이면 뺀 게 한 바퀴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 속력을 몰라요.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속력을 XY로 두는데요. 형이 동생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X가 Y보다 커야 되는 상황인데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형도 16분, 동생도 16분.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두 사람 뺀 거가 한 바퀴 1600m입니다. 형이 빠르니까 형 거리에서 동생 거리를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방향으로 돌면 4분이 걸린대요. 똑같이 속력은 XY인데 형도 4분, 동생도 4분.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반대 방향이면 합친 게 한 바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렇게 두 개 식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면 자, 요렇게 되죠. 두 개를 더하면 2x가 500, x가 250이 되고 y는 150이 되죠. 형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형의 속력은 분속 250m. 반대 방향이면 합친 게 한 바퀴, 같은 방향이면 뺀 게 한 바퀴입니다. 자, 8번. 둘레의 길이가 1000m인 호수가 있어요. 자, 성룡이랑 재환이가 있어요. 성룡이의 속력이 재환이 속력보다 빠르대요. 자, 속력 모르니까 XY라고 두는데 성룡이가 더 빨라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자, 그러면은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같은 방향이니까 두 사람 거리 뺀 게 한 바퀴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 방향으로 돌면 2분 뒤에 만난다고 했으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반대 방향이면
합친 게 한 바퀴가 되는 거죠. 같은 방향이면은 뺀 게 한 바퀴, 반대 방향이면은 합친 게 한 바퀴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정리해 보면은 두 개를 더할게요. 그러면 x는 300, y는 200. 자, 성룡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분속 300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강을 따라 20km의 거리를 배를 타고 왕복하였대요. 자, 보세요. 이게 강물이에요. 강물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흐르죠. 자, 배의 속력을 x라고 두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그럼 이 강물은 y의 속력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배가 x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때의 속력은 x만큼 가고 싶은데 강물이 y만큼 방해하고 있겠죠? 자, 내려올 때의 속력은요. 나 x만큼 가는데 강물이 y만큼 더 밀어주는 거니까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거속시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자, 내려올 때 속력은 배가 x만큼 가는데 강물이 y만큼 밀어주는 거고, 올라갈 때는 나 x만큼 가고 싶은데 y만큼 방해하고 있는 거죠. 내려갈 때는 1시간 20분 걸렸대요. 1과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시간. 내려올 땐 4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똑같은 20km짜리 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두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정리하면은 x 플러스 y는 15가 되고요. 두 번째 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가 5가 돼서 둘이 더하면 2x가 20, x가 10. 그러면 y가 5가 나오는 거죠. x가 배, y가 강물이었어요. 그래서 배의 속력은 시속 10km가 되는 거고 강물의 속력은 시속 5km가 됩니다. 올라갈 때 속력이 x-y, 내려올 때 속력은 x 플러스 y예요. (11번도) 요 문제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올라갈 때 속력, 내려올 때 속력을 알아야 하는데, 자, 배의 속력이 x고 강물의 속력이 y면 올라갈 때는 x만큼 가고 싶은데 강물이 y만큼 방해하죠. 내려올 때는 x만큼 내려오는데 강물이 y만큼 더 밀어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여기 10번에서 맨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설명이 필요하면 앞으로 돌려서 10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거속시. 자, 올라갈 때, 내려올 때인데요. 올라갈 때의 속력은 x마 y, 내려올 땐 x 플러스 y인데 2시간, 1시간 이렇게 걸렸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10km짜리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두 식을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자, 둘이 더하면은 2x가 15니까 x가 2분의 15가 되네요. 구하라는 게
배의 속력, x 물어봤으니까 배의 속력 시속 2분의 15km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요 내용을 꼭 알고 있으셔야지만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12번도 이제 같은 문제죠. 거, 속, 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자, 내려갈 때의 속력은 x 플러스 y, 올라갈 때는 x 마이너스 y 되죠. 지금 배가 x고 광물이 y인데 속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요 10번에서 설명했으니까 필요하면 다시 되돌려 보세요. 자, 내려갈 때는 1시간 걸렸고요. 올라갈 때는 1시간 30분이 걸렸답니다. 그러면은 2분의 3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이 거리가 이때도 18km, 이때도 18km. 그러면 두 식을 조금 정리해서 적어보면은 자, 이렇게 돼서 두 개 더하면 2x가 30, x가 15, y는 3이 나옵니다. 구하라는 건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시속 15km다. 항상 단위까지 붙여서 마무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기차 문제가 나오네요. 기차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차가 이렇게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그러면 기차가 딱 진입을 하면요. 이 터널에 여기 사인에 이제 불이 켜져요. 이렇게. 자, 그럼 머리 들어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엉덩이 빠져 나올 때까지. 자, 요때까지는 요 불이 켜져 있고 엉덩이가 딱 마지막으로 딱 나오고 나면은 이제 요 불이 꺼지겠죠. 자, 그러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걸린 거리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즉, 터널 길이에 기차 길이만큼 더해줘야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 문제는 여기가 핵심이죠. 자,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기차의 속력을 y라고 둘게요. 자, 600m짜리 다리를 건널 거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속력 몰라요. 25초 걸려요. 자, 300m짜리 통과하면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 일정한 속력으로 15초 걸립니다. 그러면 식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요거 두 개를 빼면 300이 15y가 되니까 y는 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y를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x값 구하면 x는 100이 나오네요. 기차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초속 30m 이렇게 마무리하죠. 기차 길이에 터널 길이 더해줘야 합니다. 14번. 자, 이번에도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속력을 y라고 둡니다. 1200짜리 철교를 건너려면 1200 플러스 x가 필요하죠. 그러면 65초 걸리고 속력은 y예요. 500짜리 통과할 거면 500 플러스 x 일정한 속력으로 30초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y는 20이 되고 y 여기다 대입하면은 x는 100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차는 100m고요. 그 다음에 초속 20m가 속력이 되는 겁니다. 거리가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되어야 하고요.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으니 속력은 같아요. 그 다음에 소금물 문제. 10% 설탕물하고 30%짜리 섞어요. 섞어서 15%짜리 400g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xg, yg이라고 두면은 둘이 지금 합친 게 400g이고요. xg 안에 10%만큼 소금이 있고요. yg 안에 30% 소금이 있는데요. 둘이 합쳐서 400g 안에 15%만큼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00 곱해서 먼저 정리하면 10x 30y가 6000이 돼서 x 플러스 3y는 600이고요. 첫 번째 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으면 둘이 빼서 2y가 200이니까 y가 100이 되고 그럼 x는 300이 나오네요. 10% 설탕물 몇 그램 섞어야 되냐고 했으니까 답은 300g이 됩니다. 16번 10%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넣어서 19% 소금물을 만들 거예요. 자, xg, yg 넣었다고 하면은 x 플러스 y가 100g이고요. 그 다음에 xg 안에 10% 소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 그대로가 소금이죠. 이렇게 해서 100g 안에 19%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가지고 오면 10x에 100y가 1900이고 x 플러스 10y가 19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 그대로 적어서 둘이 빼주면 9y가 90이니까 y가 10이고 x가 90이 나오네요. 더 넣은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0g이 됩니다. 17번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 B를 200, 300 섞으면 8%가 된대요. 자, 농도 몰라요. X%짜리 200g, Y%짜리 300g을 섞어요. 그러면은 8% 소금물 되는데요. 둘이 합치면 500g이겠죠. 그 다음에는 반대로 X%짜리 300, 그 다음에 Y%짜리 200을 섞으래요. 그러면은 9% 500g이 됩니다. 그럼 소금의 양으로 식을 적어보면 200g 안에 X%, 300g 안에 Y%, 합치면 500g 안에 8%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00g 안에 X%, 200g 안에 Y%, 합치면 500g 안에 9%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식에 전부 다 100을 곱해주고 또 100으로 또 나눠주면은 2x 플러스 3y는 40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다 약분해볼까요? 그러면 3x 플러스 2y가 4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는 2 곱하고 여기다는 3을 곱해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보죠.
45 곱하기 3 하면은 135네요. 자, 그럼 2를 빼면 135에서 80을 빼요. 마이너스 55. 그럼 x가 11이 나오고요. 자, 이거 여기다가 넣을까요? 그러면 22 플러스 3y가 40이고요. 그럼 3y가 18이니까 y는 6이 나오네요. 자, 농도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11%짜리, B가 6%짜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18번. 이제 요것도 이제 똑같네요. 자, 농도 몰라요. X%짜리 200g, 그 다음에 Y%짜리 400g을 섞어요. 이렇게 하면은 15%가 되는 거고, 둘이 합치면 600g입니다. 자, 두 번째는 X%짜리 400g, 그 다음에 Y%짜리 200g을 섞어요. 그러면 12%짜리 둘이 합쳐서 600g 돼요. 자, 소금의 양으로씩 쓰면 200g 안에 X%, 400g 안에 Y%, 둘이 합치면 600g 안에 15%예요. 그 다음 400g 안에 X%, 200g 안에 Y%, 둘이 합치면 600g 안에 12% 있어요. 자, 식을 좀 정리하면은 2x 플러스 4y가 9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식을 정리하면 자, 그러면은 일단 2로 한번 나눠주고, 자, 얘도 2로 한번 나눠줄게요. 자,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개수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2를 곱해가지고 한 번 더 연립해주면은 둘이 빼주면 되겠죠? 90에서 36을 빼줍니다. 그러면 54. 그래서 y는 이렇게 18.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러면 2x 플러스 18이 36, 2x가 18이니까 x는 9가 되는 거죠. 두 소금물 A, B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답 마무리는 A는 9%짜리, B는 18%짜리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19번) 지금 합금 A랑 B가 있어요. 자, X 킬로그램, Y 킬로그램 있는데요. 합금 A에는 구리가 90% 있고요. 그 다음에 합금 B에는 60% 있대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70%짜리 45kg 만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둘이 합친 게 총 45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 함량으로 계산하면 Xg 안에 90%, Yg 안에, Y키로 안에 60%, 42kg 안에 70% 있어야 되니까 90%, 60% 합친 게 45 안에 7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9x 플러스 6y가 45 곱하기 7인데 3으로 한 번 더 나눠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식에다 2를 곱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둘이 뺄 수 있죠. 구하라는 건 합금 B 얼마나 섞어야 되냐고 했으니까 답은 30kg. 자, 20번. A식품에는 단백질 40, 지방 10, B 거에는 단백질 20에 지방 30 있어요. 자, A식품 Xg, B식품을 Yg이라고 둘게요. 요렇게 해서 단백질 총 30g, 지방 20g 섭취해야 되니까 Xg 안에 40%, Yg 안에 20% 더한 게 30g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지방도 Xg 안에 10%, Yg 안에 30% 둘이 합친 게 20g. 요렇게 식을 두 개를 적어 볼게요. 단백질로 하나, 지방으로 하나 적을 거예요. 자, 요렇게 단백질. 자, 이번에는 요렇게 지방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식을 단백질부터 조금 정리해 보면 4x 플러스 2y가 300이 되고요. 2x 플러스 y가 150이 되죠. 자, 단백질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도 정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0 곱하면은 x 플러스 3y가 200이네요. 얘는 지방. 그러면 둘이 연립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3을 곱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둘이 뺍니다. 그러면은 x가 50. y는 x에다 이제 50을 집어넣으면은 y도 50이 나오네요. 그래서 A, B의 양을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A 50g, B도 50g 이렇게 마무리. 단백질로 하나, 지방으로 하나씩 적어요. 그러면 마무리 잘하고 다음 거에서 또 만나요.